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타인이 절대로 함부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만만히 보이고, 어떤 사람은 왠지 저 사람한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함부로 못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제 그 일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사실 함부로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은 대단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좋겠죠. 그런데 오늘은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 타인이 나한테 함부로 못할 정도로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는 잘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좀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좀 존중받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누가 함부로 못하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말단 사원, 신입사원인데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막 동창들 모이고 이럴 때 어떤 친구는 만만하고 어떤 친구는 상대적으로 만만치 않은 친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나를 잘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남들이 만만히 볼 수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왜 나를 만만히 여기지? 나만 만만하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쟤한테는 함부로 못하면서 팀장은 왜 나한테만 짜증내고 왜 개인적인 일도 겁없이 던지고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는 왜 그런 취급을 받을까? 내 감정을 내가 잘 돌보고 있나? 나를 잘 돌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잘 돌본다는 거 여러분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잘 돌본다는 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류 스타가 있어요. 완전 슈퍼스타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접근이 잘 안 되죠. 이렇게 그 사람이 공항에 나타나거나 어디 이제 무슨 이제 공연장에 요새는 이제 공연도 사실 잘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공연장에 막 나타나거나 이러면 그 슈퍼스타 팬이라고 해서 그 사람 옆에 막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서 이제 경호원 매니저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아주 에워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서 내가 있다가 이렇게 툭툭 쳐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옆에 가서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정말 조롱 섞인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는 더더욱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다 에워싸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멀리 서서 그냥 사진 찍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유는 이제 접근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경호원이 이제 밀착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슈퍼스타 같은 경우 BTS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아이유 이게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스타들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우리 자신도 그런 거랑 같이 비유해서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내가 밀착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인 다역이 되는 거죠. 나는 나의 경호원이자 매니저이자 스타일리스트이자 이런 거예요. 멘토이자 내가 1인 다역, 나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을 잘 돌보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나라는 사람을 잘 돌보기 위해서 나는 나의 경호원도 되고 나는 나의 매니저도 되고 나는 나의 스타일리스트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렇게 따지고 나면 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내 경호원이 돼볼 거야 라고 이제 딱 따지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지킬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 나는 나를 돌본다. 잘할 수 있게끔, 더 좋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끔, 저 무대 위에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잘 이제 어떤 원하는 공연을 하고 행복하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잘 돌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감정을 돌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가
나 스스로의 내 마음을 철벽같이 지키는, 남한테 이렇게 상처 탁 입지 않게끔 내 마음을 탁 지키는 스스로의 경호원이, 마음의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감정을 그때그때 해소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이렉트로 남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상처 주고 자기는 이제 카리스마 있다고 이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 없이. 예의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남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는 무례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제 상대편은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특히 이제 회사에서 막 지적질 당하고 이러는 거. 대단히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팀장이 이렇게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나한테 이유 없이 일을 그따위로 한다고 소리를 뻑 지른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소리 막 버럭 지르고, 아니 저 팀장님이 그렇게 어제 지시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일을 언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몰상식하게 팀장이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그야말로 혼나고 와서 이제 여기 와 화풀이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내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망신당하고 이제 창피하게 된 거예요. 다른 동료들, 후배들 보는 데서도 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꾹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꾹 참고 있다가 다시 팀장이 자기한테 이제 친절하게, 이제 지금은 화나서 나한테 화풀이한 거니까 다시 친절하게 해주기를 그냥 저절로 바라고 딴 사람들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망신스러우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다시 팀장하고 사이가 회복되기를 저절로 원하는 거. 그런 거는 사실 나만 골병든 일입니다. 나만. 자기 감정이 일단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팀장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상처 입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겉으로 막, 팀장님, 네, 그럼 도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지, 김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일하고 지시받고 같이 밥 먹고 이런다고 해서 그 관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 척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제대로 건강한 관계로 다시 회복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내 감정이 회수되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꾹 참거나 회피하고 모른 척, 내 감정을 내 스스로 모른 척 한다 그러면 병이 속으로 깊어지면서 애매한 사람한테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장한테 그렇게 당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배우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한테, 아니면 또 이제 싱글이신 분은 이제 엄마한테, 아니면 만만한 친구한테 갑자기 이렇게 막 화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괜히 내가 이제 그런 화를 분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대로 내 감정을 그때그때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내 감정이 어떤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팀장이 나한테 느닷없이 화를 내서 난 기분이 상했어. 난 굉장히 수치스럽고 너무 이렇게 당해서 억울해 라는 걸 내 스스로 모른 척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난 지금 어떤 감정이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야? 이런 기분이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제일 좋은 거는 그 팀장한테 가서 팀장님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느닷없이 팀장님이 갑자기 화를 내셔서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팀장 자신한테, 당사자한테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윗사람한테 야단 맞았다고 그때마다 가서 지금 나한테 왜 화내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원만한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제 반복되면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거를 그때마다 가서 얘기를 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이제 팀장의 어떤 그런 거를, 그 감정을 내가 겉으로 이제 꺼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믿거라 하는 어떤 그런 친구한테, 이제 그 직장 상사랑 아무 관계없는 친구지만 나랑 친한 친구한테 내가 아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만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심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내 감정을 꺼내놓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감정이 뭔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내 감정을 이제 꺼내놓는 거죠. 그래서 꽁꽁 내 마음에 그거를 이제 모른 척 아닌 척 나조차도 회피하고 이걸 숨겨놓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그렇게 남한테 창피하니까 얘기하지도 않고 친구한테도 난 자존심 상해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을 권해드려요. 이렇게 일기처럼 쓰는 거죠. 막 이렇게 썼는데 쓰는 것도 귀찮아. 이것도 안 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거야.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안에서 이제 유리구슬이 그 남들이 나한테 공격을 해서 그게 탁 깨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유리구슬이 깨졌구나. 이거 이제 그럼 꺼내놔야지. 라고 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말을 하고 내가 이런 감정이야. 유리구슬 꺼내는 건데, 그거를 그냥 안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 속에서 그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를 찌르겠죠. 그럼 계속 상처가 커지고, 곪고, 나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랑 어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꽁꽁 싸매고 감추지 마십시오. 꺼내놓으세요. 유리 그 파편은. 당사자한테 이제 얘기해서 뭐 억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지만 이제 안 되면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글로 쓰든지 해서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꺼내놓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였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꺼내놓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건가 하면 이제 해소의 단계인 거예요. 쓰다 보면 팀장이 이모한테 찍혀가지고 지금 요새 심정이 안 좋은데 내가 만만하니까 그랬구나. 막 이렇게 해서 쓰다 보면 사실 그냥 외면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별게, 그래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자 라든지, 이미 나는 다 썼으니까 저 팀장 완전 나쁜 사람 사이코 막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마음 상하고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 끝. 이렇게 해버리면 마무리. 끝난다고요. 친구하고도 막 얘기하고 끝내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면, 만약 이런 예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내가 이제 화장실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내 팀의 직원들이, 난 팀장, 근데 직원들이 밖에서 이 팀장 아까 이거 회의 시간에 왜 그래? 도대체 막 이러면서 내 부하 직원 2명이서 막 내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나가고 그 안에 있는 거죠. 왜 도대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지시를 그렇게 불분명하게 그렇게 하면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지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렇게 헤매는 거 아니야. 팀장이 그렇게 헤매면 밑에 사람들만 계속 피곤한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갔어요. 그러고 나면 난 또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뭐 배신감, 열받음, 막 슬픔 이런 거 또 느끼겠죠. 지금 내 부하 직원들이 나의 뒷담화를 해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인식하는 거 중요하고요. 몰라 이렇게 창피하다고 회피하지 말고 인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이제 꺼내놔야 되겠죠. 안에서 또 유리 파편 생겼으니까 꺼내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직원을 불러다가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화장실에서 이제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나에 대해서 이런 점이 불만이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하 직원하고 굉장히 서먹해지고 내 성격상 그렇게 하고 나면 쿨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사이가 더 깨질 수가 있다. 부하 직원 계속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쓰는 거죠. 나의 단점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당한 거. 내가 이렇게 억울했는데, 자,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는데 걔네들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내용은 이런 거였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사실 A 아닌지 B 아닌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다 보니 그 직원들은 그렇게 느꼈겠구나 라는 거. 나한테 유익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익함. 결코 너희들은 충성된 부하 직원이 아니었구나. 알아낸 거죠. 누가 여지까지 충성을 다 바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유익함.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정을 일단 다 꺼내놓고 그런 유익함을 일단 취하면, 그래, 뭐 직장 생활 하면서 나는 뭐 직장 상사 그렇게 뒷담화하고 그런 적 없었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내가 들었으니 이런 부분은 좀 고쳐서 이제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직원들은 그렇게 믿거라 하면 안 되겠구나. 나의 단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미 감정이 다 해소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꺼내놓고 그리고 그 감정을 해소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나의 감정을 잘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주변에서 함부로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 내가 내 감정을 보호하고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내 감정을 잘 모르고 막 흔들리고 내가 내 스스로의 감정 때문에 막 휘둘리고 이런 적은 없었나? 그래갖고 남들이 혹시 나한테 함부로 대한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타인이 절대 함부로 못하는 사람의 특징, 오늘은 이제 감정을 관리하는 것, 나 스스로를 잘 돌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잘 다루셔서요 행복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